네, 안녕하십니까.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오늘 셀러리캡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현 기자님께서 친절하게 각 구단의 셀러리캡 현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셀러리캡이 뭐냐? 셀러리캡은 KBO 리그 각 팀당 연봉 상위 40인, 그러니까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40명의 선수들의 연봉을 총 합쳤을 때 지난 시즌 기준 2024 시즌 기준으로 114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벌금을 낸다. 근데 2년 연속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1라운드 지명권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룰이에요. 그래서 리그의 균형을 위해서 만들어진 룰인데 2025 시즌엔 이게 올랐습니다. 137억까지 올랐죠. 어제 발표된 각 팀의 샐러리 규모는 2024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화이글스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심우준, 엄상백 영입 이전 샐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 영입하고 류현진 선수 들어온 것까지 포함했을 때 샐러리 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팀씩 한번 살펴보시면 LG 트윈스 138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LG 트윈스는 이게 2023 시즌에 우승한 직후에 오프 시즌에 선수들에게 연봉을 많이 줬고 오지환 선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발표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동원 선수도 2024 시즌 연봉이 25억 원이었어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24 시즌 시작 전에 연봉을 조금 많이 몰아놨다. 그래서 한번 그냥 터트리자는 심산으로 터트렸던 겁니다. 그래서 138억이 넘어가는 연봉이었는데 24억 원을 넘겼어요. 셀러리 캡보다. 그러면서 첫해 상한액을 넘겼을 경우에는 사치세로 야구 발전 기금으로 50% 그러니까 한 12억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우승 시즌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터트립니다. 이제 드래프트 지명권을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봉이 많을 거 한 시즌 터트리자. 그리고 2025 시즌 지금 오프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절감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외부 FA들도 영입을 한 거겠죠. 장현식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래서 LG 트윈스는 사치세 충분히 낼 만한 상황이었고 냈어야만 하는 상황. 왜냐면 기존 선수들의 연봉도 좀 비싸기도 하고 연차가 많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운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112억 4,900만 원이었고 딱히 이번 오프 시즌에 외부 영입을 하진 않았지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 연봉이 조금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기아 타이거즈는 높은 확률로 2025 시즌도 사치세 라인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선수들이 조금 연봉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허경민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도 했고 그래서 기존의 선수들 고액 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라이온즈가 큰 돈을 썼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원태 영입했고 이번에 류지혁 선수 재계약했고 김원권 선수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간당간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근데 이제 다행인 건 2025 시즌 시작하기 전에 셀러리캡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0억 넘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치세 라인, 글쎄 사치세 라인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걸 모르겠네요. 진짜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달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치세를 감수하고서라도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무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2025 시즌이 끝나면 셀러리 캡이 조정이 돼요. 이게 조정된다는 게 셀러리 캡 상한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25 시즌 한 시즌 좀 셀러리 넘긴다고 해서 사치세 얼마 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개 구단이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롯데자이언츠 보시면 이게 지난 시즌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 김원중 선수, 구승민 선수 잡으면 사실은 셀러리가 조금 빡빡해지기는 하죠. 지난 예전에 고액 연봉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치세 라인을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근데 이제 지금 롯데 기업 자체가 야구단에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실패한 투자들 때문에 이번에 외부 FA는 조금 이제 소극적인 모습이었고요.
자, 한화이글스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107억이라는 액수가 류현진, 안치홍 뭐 이런 선수들. 최은성 선수는 계약 초반 1, 2년 동안에 조금 연봉을 많이 몰아줬죠. 안치홍 선수는 그렇진 않습니다. 안치홍 선수는 2024 시즌 연봉이 5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도 25시즌에 이번 시즌은 조금 많이 줘야 될 텐데 뭐 류현진 선수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심우준, 엄상백을 영입을 했는데 이 두 선수 그냥 평균으로만 나눠봐도 거의 연간 두 선수에게만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대충 계산을 해도 130억 원이 넘죠. 그러니까 셀러리 상한선에 간당간당한 정도다. 근데 셀러리 캡이 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이글스가 8위를 했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선수 개개인의 기록들이 조금 다운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연봉을 많이 받던 선수들 있잖아요. FA 계약 외 선수들, 뭐 노시환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연봉이 조금씩은 깎일 확률, 동결 내지는 깎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김범수라든지 하주석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연봉 협상 계약자들의 연봉이 막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치세 라인 간당간당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이 끝난 이후에 2025 시즌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뭐 강백호라든지 최원준이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이제 노시환 선수 연장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힘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25 시즌 끝나면 샐러리가 더 올라가던 없어지던 할 것이다. 지금 뭐 10개 구단이 전반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선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셀러리 캡 자체는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이글스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의지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셀러리 캡이 없어지면 진짜로 날개를 단 듯이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장 큰 근거는 신구장을 오픈을 하잖아요. 결국은 신구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야구 인기가 계속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임드 슈퍼스타들을 계속 영입을 해야죠. 실제로 NBA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도 오클랜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신구장을 건축한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리빌딩 버튼을 눌러야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네임드 슈퍼스타들을 뭐 영입하기도 하고 트레이드로 윈나우 전력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티켓팅을 위한 겁니다. 당장 뭐 가을 야구에 가고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슈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은 성적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마련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이글스는 투자가 계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까지 셀러리 캡 관리도 제법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KT 위즈라든지 SSG라든지, S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지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역시나 지금 SSG의 기업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면, 그리고 나이 많은 선수들이 연장 계약으로 많이 묶여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100억 셀러리 캡에 30억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야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 100억 넘게 연봉으로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건 제법 부담이 될 수는 있죠. 사실은 NC 다이노스도 셀러리가 조금 많이 비워져 있고, 글쎄요, 시즌이 끝난 이후에 뭐 이제 곧 뭐 손아섭이라든지 박건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FA로 풀리게 됐을 때 NC 다이노스도 지금 기업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셀러리 캡이 적용이 되면은 하한액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결국 셀러리 캡을 왜 도입을 하냐면 리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상한액도 도입이 돼서 사치세 내고 뭐 어떤 벌칙이 부과가 되지만 하한액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KBO 셀러리 캡 자체가 구단들이 돈을 최대한 적게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하한가가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야구가 이렇게 호황이 될 줄 몰랐던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들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움은 글쎄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구단 운영 자체는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구단도 있는 것이니까, 뭐 KBO 리그 10팀 중에 한 팀 정도는 이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단에서 선수들 계속 팔려고 그러고 팀 내에 잔류하고 싶은 어떤 로얄티 자체가 생성되지 않고, 김희집 같은 뭐 미래가 있는 선수들도 다 지명권 주고 팔아버리고 외국인 선수들 계약하는 것조차 돈을 아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KBO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 팀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는 글쎄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새로 유입된 키움 팬분도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계속 키움을 응원하는 게 맞냐?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구단이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사실이다. 물론 나중을 바라보고 리빌딩을 한다는 명목하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 자체는 글쎄요. 리그 전반을 봤을 때 좀 우려가 되기는 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샐러리는 점점 증액이 되고 있고 아마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구단으로 등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돈을 쓰겠다는데 돈을 쓰는 것이 이제 프로 구단으로서는 투자하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마련이거든요. 몇 년 동안 아끼고 샐러리 캡의 캡 스페이스를 확보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만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